컨퍼런스는 협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내일까지 분야별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의 시간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내일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뜻깊은 소통과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이재명 도지사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신 석학들도 계시고 국내의 유수한 기본소득 주창자 여러분도 함께 계신데 사실 학문적으로나 내용으로 보면 매우 부족하지만 현장에서 기본소득의 씨를 조금 뿌리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주최 측 입장에서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생소한 이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하는데 자리가 찰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기본소득을 대한민국의 거대한 아젠다로 만들어갈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아예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쪽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쪽을 좀 옮겨 주시면 뒤에서 아예 못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좀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많은 분들, 전문가들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를 한 번씩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걸 집행할 때 종국적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인간의 행복이다,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억강부약에 있다. 힘센 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힘없는 다수 사람들의 삶을 북돋아서 서로 함께 손잡고 같이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욕망의 동물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되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문제는 그 속에 경쟁의 이름으로 많이 가진 힘센 사람들의 폭력 또는 억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란 많이 가지든 덩치가 크든 색깔이 다르든 간에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진 존엄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일상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합당하게 대우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못한 것이 또 현실입니다. 국가 공동체를 유지 운영하는 책임을 일선에서 지고 있는 공직자, 좀 넓게는 국가의 역할은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 합당한 대우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들의 과도한 욕망 추구를 적절한 선에서 억제시키고 또 기회를 잃고 배제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제도도 바뀌어야 해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결합해서 생겨난 그 엄청난 효율 속에 약간의 부작용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복지제도입니다. 이 복지제도가 그동안에 참으로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배제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동참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류가 가진 생산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져서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충분하게 풍족하게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의 발전이 과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그들에게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복지제도들을 보면 선별적이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뭔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가난해, 저 사람은 능력이 좀 부족해 라고 하는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하다 보니까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동활동을 해서 소득을 올리면 그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그 소득 수준 이하로 수입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노동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회피 요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배제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많은 분들이 연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는 공동의 자산으로부터 생겨나는 공동의 이익은 우리 모두의 자산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땅,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것인데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토지로부터 생겨나는 불로소득의 규모가 엄청나다. 2016년인가 통계상으로 보면 아마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일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생겨나는 불로소득의 규모가 대한민국 경제 1년 국민 총생산의 4분의 1에 육박합니다. 일하지 않고 일정한 자산을 가진 것으로부터 독점적인 지대를 추구해서 생겨나는 이익의 규모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꿈이 나도 언제 토지주, 건물주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희망이 없죠. 그래서 그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유의 자산, 공동의 자산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술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이 지금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화,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천문학적인 이익이 생겨나는데 과연
그 이익이 그 기업 개인의 그 개별 기업만의 노력으로 생겨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만들어낸 문화자산, 인프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기술로부터 생겨난 것이죠. 거기서 생겨나는 엄청난 이익을 독점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진 자산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우리 구성원 모두가 나눌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일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일하기 싫어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소득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그 소득에 기대해서 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람들은 일을 하거나 어떤 역할을 할 때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실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슬픈 것이고 자기 실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소득이 주어지면 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이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냐 분배냐 이 논리 속에서 결국 다 나누자는 거 아니냐, 분배 정책 아니냐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소수가 너무 많은 자산과 소득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과 소득 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총량은 늘어나는데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쓰여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시장은 침체되고 오히려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 위축됩니다. 경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순환입니다. 그런데 그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제대로 활용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원들이 순환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게 개별 기업만의 노력으로, 시장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 정부 영역에서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기본소득의 도입이나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정말로 근본적으로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경기 침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 경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소상공인 상인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는 순환해야 하고 또 일선의 골목의 작은 경제 주체들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처럼 심장만 튼튼하고 머리만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손가락, 발가락, 사지, 말단들이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피가 심장에만 많이 모이고 심지어
아니, 피주머니를 하나 더 만들어서 심장이 용량이 부족하니까. 여기 피 너무 많이 모아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면 손발의 피는 부족하게 됩니다. 내 몸의 피의 총량은 늘어날지 몰라도 손가락, 발가락, 사지에 모세혈관의 피가 부족해지니까 병이 걸리는 것이죠. 경제도 똑같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죽고 골목이 죽고 영세상인들이 힘들어하고 지방이 피폐하게 되면 그 국가 전체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시방과 지역과 골목에 그리고 소상공인들, 힘든 서민, 약자들에게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수요도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장 확대로 인해서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우리 강남훈 교수께서 저의 이 기본소득 스승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기본소득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이걸 한번 성남시 시정에 적용해 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전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면 성남시 재정에서 1인당 10,000원만 줘도 연 1만 원만 해도 100억인데 혹시 10만원 정도 하면 1,000억이라 재정 파탄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특정 나이대에 부분적인 기본소득 제도로 청년 배당, 지금은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집행해 봤습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헬리콥터 문이냐, 퍼주기냐, 표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본소득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지속적 발전, 자본주의 시스템의 선순환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정책이다 라는 점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지도 못할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공감하고 계십니다. 이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으로 결합을 했더니 복합적 효과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금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독점입니다. 소수가 너무 많은 것을 갖게 됐죠. 지방보다는 정점에 있는 수도권, 이 중심으로 전부 몰리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피가 온몸에 골고루 순환을 해야 되는데 다 심장으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그 중에서도 대형 유통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점포들에는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정부가 지원하는 무상의 이 복지 지출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더니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100조 원에 가까운 경제 규모 중에서 250억 정도만 이렇게 지원을 했더니 동네의 전통시장이나 골목들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이거를 경기도에 확대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궁금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매우 불안하기도 합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우리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이 정책이 저는 앞으로 제대로 작동해서 모든 구성원들도 최저한의 삶이 보장되면서 행복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가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해주실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비록 동북아 끝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진 상상력, 우리가 가진 기획력, 우리가 가진 추진력으로 인류 역사에 새로운 시스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 공동체가 영속하고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함께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길을 함께 가는 동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말씀으로 행복한 미래를 그려주신 이재명 도지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쩌면 불안하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첫 발을 떼는 길이